슬프 타임즈 2023년 2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 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을 이미 결정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후 직원 20% 이상 해고, 로이터 2월 10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뉴스도 야후 뉴스에서 제가 뽑은 겁니다만은 직원의 20%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광고 기술 부분이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감원이 대부분이고 1600명에 가까운 직원을 포함해서 올해 말까지 거의 50%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모펀드 회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이 야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야후 만든 사람은 이런 어떤 사모펀드의 회사를 팔아 넘긴 모양이죠. 주력 광고 사업인 DSP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수요자 측 플랫폼에 대한 투자와 초점. 이런 수요자 측 플랫폼이라고 하겠네요. 디맨드, 요 S는 보이지만은 요게 이제 플랫폼의 약자일 것 같고, 이런 약자인 것 같습니다. 광고주들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율과 경기 후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마케팅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야후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직원을 결국은 해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알파벳에 이르는 다른 미국 기업들도 수요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수천 명을 해고했다. 이미 해고했다는 얘기네요. 알파벳이 이제 구글이죠. 구글의 모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써놓은 얘기입니다만 미리 그 뉴스를 봐놓은 거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디즈니, 야후 등 기술 기업들이 대량 해고 사태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실업률 최저라고 자부하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지금 기술 산업 쪽에서 대량 해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행사라는 TV 드라마죠. 여기에서 이 VC 그룹이라고 광고 기획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뭐 제일기획 정도 규모가 큰 광고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왕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악역도 잘하고 뭐 그런 노인네입니다만 노인 배우인데, 그 사람의 말이 이 드라마 속의 말이 와닿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니북말로 되어 있는데, 한번 니북말로 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정적으로 그런 말 하는 종자면 여자가 회사에서 거기까지 못 올라오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머슴이라고 다 같은 머슴으로 보면 안 돼야. 요 머리통 굴리는 게 신묘한 머슴들이 있디. 그런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뭐 또 좀 얘기가 대화가 되다가, 누가 한 편 먹으랬니?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주인이 머슴 질투하는 것만큼 흉한 게 없어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해결하지 못할 일을 맡긴다는 게 구속된 어떤 그룹의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 불구속으로만 하는 것으로 성공을 이 여자 주인공 상무급으로 진급한 여잔데,
법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카피를 가지고 어, 억울하다는 컨셉을 가지고 이 말하자면 성공을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배우 이름이 이보영 씨라고 되어 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나이가 올해 44살인데 그건 그렇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사는 어떤 해법이라는 게 승자한테 붙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미중 전쟁에 누구한테 붙어야 되겠냐 물어본다면 저야 지금 뭐 여러 이 스르프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얘기했지만 중국을 주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저는 미국이 이긴다고 보고 이 미국에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확대해서 기업 내 정치 조직 마키아벨리즘으로 접근을 하든 어떻든, 그리고 사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교과서에서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직업에 귀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신분 계급이 없어진 사회라고 하지만 인간 사회라는 게 자본주의 하에서도 어쨌든 돈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또 신분도 결국은 이렇게 계층이 구분되는 거다. 신분이 아니고 계층 사회라는 요즘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 이보영 배우가 독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뭐 유리 천정을 뭐 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 드라마 속에서도 무슨 어떤 약을 계속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또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커리어 우먼으로서 임원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 독신이어야 되느냐. 아마 삼성에서도 여성 임원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다 독신일까? 아니면은 네이버의 지금 사장이 최수현 씨인가요? 최수현 씨인가? 40대로 알고 있는데 그 최 사장도 독신인가? 그런 프로필을 한번 검색을 또 좀 해봐야 될 상황까지 있네요. 이 드라마 속에서 이보영 이 배우는 44살짜리 독신으로 나옵니다. 과연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은 결국 독신 또 여성들의 어떤 우리 종족 번식의 어떤 역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사이버 절도 혐의로 북한을 제재하다라고 코리아 헤럴드 최시영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제목만 소개하는 거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 한번 좀 읽어보면은 지난 5월이니까 작년 5월에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제재에 나선 것은 10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 해커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했는지는 정부의 조사 방법을 누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상징적으로 뭐 이런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위안부 단체의 정상의 대표겠죠. 대표를 이렇게 번역을 한 벌금형 윤미카라고 되어 있는데 윤미향인가 그렇죠. 이 여자가 기부를 횡령했다. 그래가지고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그 횡령한 거에 그 벌금형만 떨리면 그 되는 건가요? 뭔가 좀 이상하네요. 위안부 파리 해가지고 모은 기부금을 횡령을 했다. 그런데 얼마를 횡령했는지 좀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벌금 1,500만 원. 1,500만 원이면은 이거 뭐 애들 껌값 아니에요.
이렇게 그 돈을 많이 굴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벌금형을 때렸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이상하다기보다도 그래서 그 이 문 후보의 집권 여당이었던 진보 함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고 그 횡령 의혹은 선거 이후 위안부의 이용수 씨가 고발해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검찰은 2000년 9월 불구속 기소하고 윤 씨는 당에서 제명됐지만 지금도 무소속 국회의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겨먹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파리해가지고 사익을 취하는 철면피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이 법원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킨 인 더 게임에 대해서는 한번 이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옛날 그 캄세스 왕의 그 어떤 그런 비유,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 우리 인간 사회가 도덕률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저는 절대 그 스킨 인 더 게임을 쓴 그 월가의 그 현자라고 하는 탈레브 씨의 그 견해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위안부 파리 해 가지고 반일 감정을 하는데 앞장 섰던 그런 여자죠. 빌 게이츠 얘기가 이 스루프 타임즈에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가 전 CEO의 미망인인 폴라 허드와 사귀고 있다. 지금 이혼했죠. 그 멜린더 여사하고는. 근데 그 멜린더 재단은 그 멜린더 여사가 현재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로 그 재산을 잘 나눈 것 같기를 하긴 해요. 딱 반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빌 게이츠의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피플지 마리아 파스퀴니. 근데 내용은 뭐 안 가져왔고 무슨 테니스 대회에 그 미망인인 이런 여자분 폴라 허드라는 여자분하고 같이 참석해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얼굴이 그 빌 게이츠보다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코는 멜린더 여사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가 이 빌 게이츠 그 기업에서 CEO 했던 이 최고 경영자가 이제 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망인이라는 게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자 뜻대로 한다 그러면 미망인이라는 것은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되죠. 그래서 뭐 서로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모양을 또 찍은 모양입니다. 저건 아주 쉬어가는 페이지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일본 신일본 제철 이익 증대로 사상 최대 FY라는 게 이제 파이낸셜 이어 또는 피스칼 이어라고 해서 우리 번역으로는 회계년도라고 보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최대 이 배당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이터 뉴스입니다. 순이익이 2% 증가했는데 5,170억 엔을 기록했는데 주당 180엔의 사상 최대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높은 원가를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이 한몫했다. 제가 이 매출 및 영업이익 30% 이상,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의 변동 요인을 얘기할 때 원재료 가격,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반영 여부, 저는 그 전가라는 용어가 영어상으로도 뭐 좀 어떤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풀어가지고 표현은 돼 있더라고요. 영어 원문을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제품 가격도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거를 소비자한테 덤탱이 씌우기 위해서 전가한다. 우리나라 측에서 전가라는 이 용어가 주는 그 의미는 좀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그 신일본 제철이 우리 단어 표현으로 한다면은 나쁜 짓을 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들도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런 그 뉴스를 내기 위해서 이 동원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니가의 카티야 골루부코바, 도쿄의 우라나카 미호, 오바야시 유카, 제이슨 닐리, 카일리 맥켈란 등이 편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신중한 의미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1인 그 단독 기자의 표현이 아니고요. 대중소기업의 월급 차이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열정만으로는 못 버틴다. 현장 떠나는 천인영 노동자들. 하청업체 임금 원청의 36%분, 박봉, 고용불안 시달려. 이런 게 KBS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좀 살아야 대기업도 결국 상생하는 건데, 근데 일본 쪽에서는 또 뭐 거의 뭐 유사하죠. 일본도 평균 월 수입 29만 엔이지만 현재 그 일반적으로 루저는 비정규직이고 그 위너는 정규직이다 하는 그런 잣대들이 있지만은, 뭐라고 해도 10년 후에는 이런 그 정사원이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아마 이 정사원은 소수로 가고 일반적으로 다 프리랜서 내지는 비정규직으로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일본은행 새 총재, 경제학자 우에다 유력, 제로금리 끝낼까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그 일본 은행장이 오면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그 예측들을 미리미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부 그 매일경제 뉴스인데, 다음 주 인사안 제출하고 거시경제 금융이론 전문가다. 우에다 씨라는 분이 임명된 전후 첫 학자 출신 일본 은행장이다. 엔화가 장중 129부엔대로 급등을 했다. 요게 이제 그 떨어지는 게 엔화 가격이 이제 그 급등을 했다 이런 얘기죠. 거론됐던 아마미야는 이 은행장직을 고사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이수만의 지속 가능한 K-팝 전략 공감, SN과 글로벌 위상 확대라고 어저께 한 거를 오늘 다시 여기에 인용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추가로 그것도 나온 걸 보면은 조선경제 쪽에서는 SM을 놓고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전쟁이 시작됐다. 당시 역시가 이수만의 지분 14.8%를 인수했고 SM 최대 주주로 됐다. 카카오가 9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거든요. 이 하이브의 하이브가 결국 SM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공정위까지 뭐 여기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이게 뭐 관심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런 걸 검색을 하면서 다음 장에도 뭐 또 얘기를 할 거겠지만은, 검색의 전제 조건은 먼저 검색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저는 뭐 당일 뉴스 속에서 편집거리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선택하기도 급급한데, 어떤 유명 유튜버라든지 또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을 객관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백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뭐 그런 수준이나 그런 목적까지는 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같이 그 뉴스 플랫폼이 보여주는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뭐 물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생존 주제는 매일 느낌으로 제가 좀 편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뭐 변명 삼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번 그 터키 지진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또 나오네요. 음모론자들은 미국의 기상 무기가 튀르키예 지진을 일으켰다고 믿는다. 포퓰라 메카닉이라는 매체의 팀 유컴이라는 사람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관 이 알래스카에 그 설치되어 있는 뭐 고주파 능동 오로라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하르프라고 발음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 대기에 관한 연구를 하는 쪽인데 고주파.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는 음모론자들이 어떻게 지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대기를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에 착수했는가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대기 연구하는 그런 데서 어떻게 지진 뭐 이런 것까지 뭐 글쎄요. 저간 이 밑에는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제목 없이 그 네이버 TV에서 운영하시는 분의 내용인데요. 제가 뭐 자주 인용하고 자주 보는 방송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터키 남부 쪽하고 시리아 쪽이 여기 이거로 하면은 그 세이한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투르크메니스탄 쪽에서 항구에서 요 흑해죠, 카스피해죠, 카스피해. 카스피해로 그 해저 송유관을 통해서 바쿠라는 데서 출발해 가지고 타빌리시라는 데를 경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그 세이한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배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코스인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은 뭔가 정치 및 경제에 큰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가 뭐 잘못될 경우 어떡할 거냐 해가지고 또 개발되는 게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그 이란 쪽 북쪽을 경유해 가지고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가는 방법. 음, 요쪽으로 해서 요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요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 카스피의 그 해저로 가는 게 있고, 육상으로 가면 또 좀 유지보수가 또 좀 좋고 그런지 몰라도 이란 북부 쪽이 투르크계 이 종족들이 많이 산다 그러고, 그 아르메니아나 이런 이 옛날 그 지명으로 보더라도 페르시아인들이 이란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2,200만 명 되는데, 오히려 아르메니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2,300만 정도로 더 많다 그러네요. 뭐 자관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지식을 겸해서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터키를 경유해 가지고 그 유럽으로 가는 요렇게 그 어떤 안전장치.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까 그 지진이 일어났던 세이한이라는 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뭔가 또 안전한 수송 루트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TV에서 운영하는 동심 파괴라는 그런 그 방송 내용인데요. 조용히 숙청되는 대북 송금 세력들, 어저께 내용입니다. 금일 유학원 중로
학생 알고 보니 스파이, 미 변종 스파이와의 전쟁이라는 뉴스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미 국가정보국장 러시아, 중국의 사이버 공격 간첩 활동 큰 위협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고, 카자흐스탄 정부위원이 중국 위에 간첩 행위했다 하는 얘기도 나왔었다는 얘기고요. 전직 주한 유엔 대사가 중국 스파이 혐의로 독일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베스트 조선 쪽 이 얘기로는 아까 그 소개한 SM 하이브가 인수한 거에 대해서 행동주의 펀드의 백기를 들었다. 이수만 지분 매각 협상에 미칠 영향은 이런 식으로 해서 2022년 4월 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온라인 파트너즈라는 게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인데 제안한 인물로 감사로 최종 선정을 했다. 사측 후보는 사퇴했다. 이런 게 있었고 행동주의의 승리다. 이사회 견제로 지배구조 역량 불가피하다. 이런 게 나왔고 지분 매각 향방도 주목이 된다. 협상력은 떨어지고 왜 매각 조건 완화 가능성. 뭐 이수만 퇴진에 김민종이가 야반 도주와도 처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도 있는 것을 제가 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이 온라인이라는데 관심이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동심 파괴에서 소개한 내용으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5년 SM을 설립한 이수만은 총괄 프로듀서로 회사를 이끌어왔다. 2010년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로는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을 세워 프로듀싱 명목으로 매년 200억 이상을 받아왔다. 이 체제의 반기를 든 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행동주의 온라인 파트너스 운영사다. 온라인 파트너스는 지난해 2월 SM의 감사를 선임하겠다는 주주 제안 행동에 나섰다. 앞에 그 뉴스 나온 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이수만 씨가 18.46%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3월 이후 이게 연도가 맞네요. 지금 2023년 지금 2월 뿐이 안 됐는데 요거는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지금 뭐 그 하이브가 14점 몇 프로를 인수했대는데 잠깐 이런 게 그 KB 자산 아니 이게 어디서 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시그널 그 저평가 상장사 키워드입니다. 온라인 파트너스 출범. 이창원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 어쩌다 행동주의 올해 1조 펀드 레이징한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KKR 최고 자리에 오른 한국인 조셉배는 누구? 이런 것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이수만 씨 퇴진에 대해서 이 동심 파괴 쪽에서는 왜 언급을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그 2018년 6월 29일 날그 암호화폐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 사람이 구속됐죠. 구속됐는데 그때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이거 보면은 이제 뭔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수만 씨가 회장이 참석했다는 얘기고 국회의원 등이 연사로 나섰다. 그리피스 그 뭐 받은 이메일이 그렇다고 보아에서 그 방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경제 그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이수만 특별기고를 했다는데 경계 한계 뛰어넘는 메타버스 한중 문화협력의 시장될 것이라고 그렇게 좀 친중적인 발언을 또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중국하고 합작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재미를 짭짤이 보니까 돈 버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KR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봤는데
SM 엔터테인먼트 그 하고는 이제 간접의 간접이지만은 이 KKR이라는 게 그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의 약자인데 이 사람 이름 약자 같아요. 그래서 CEO가 현재 누구냐 그러면은 조셉 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 보수가 6,812억 원을 수령했는데 작년에 아마존 인텔 CEO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고 또 한국 오비맥주도 인수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팔았다고 하지요. 미국 사모펀드 운영사인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조셉 배 CEO다. 한국명은 배용범 씨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 내 인수합병 M&A에 적극적으로 그 KKR은 지난 2014년 더 게이트 윈 타워 건물, 2015년 티켓 몬스터를 인수했었고 배 CEO는 일본 대기업들이 비핵심 계열사 인수 거래를 이끌기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이민으로 1973년생이다. 아이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태어난 사람이군요. 3세 미국에 이민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골드만삭스를 거쳐 1996년 KKR에 입사했다고 한다.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CEO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훤칠하게 아주 그 잘 생기신 분이네요. 1%의 권리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SM 카카오 대 이수만 하이브 온라인이 만든 균열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현 상황을 정의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은행권이요 SM 엔터 주주가치 제고 도전 증권과 투자 전문가들도 일거수일투족 주목을 하고 있다. 그는 1%의 지분으로 기업의 주가와 지배구조를 쥐락펴락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대표이다. 최근 투자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한다. 그가 움직이는 곳에 돈이 따르기 때문이다. 잔향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기관에도 레터를 보내는데 읽어보면 조목조목 틀린 말이 없다며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다수의 일반 주주를 위해 행동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아주 그 긍정적인 그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 데이터에서 뽑은 건지 아니면 이것도 뉴스일 텐데 그것도 한번 좀 보면은 1986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창환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머리가 똑똑하네요. 골드만삭스를 거쳐 KKR 서울사무소에서 일했다. 10대 때 방송사의 퀴즈 영웅으로 유명했었고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주식 투자를 도우면서 투자와 경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서울대 재학 당시 떠난 싱가포르 교환학생 시절 우연히 글로벌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 여름 인턴에 뽑혔고 2012년에는 KKR이 서울 사무소를 개설할 때 창립 멤버로 합류를 했다. 27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지만 오비맥주 매각, 팀원 투자, LS그룹의 동박, 방막 사업부 인수와 매각 등 KKR의 거의 모든 국내 기업 투자와 회수에 참여했다. 해파가 많은 IB 업계에서 순수 국내파이자 젊은 나이에 대기업을 상대로 본 그 경험은 그 국내에서 그 내세운 가장 큰 자산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주 젊은 그 대표네요. 그래서 이게 또 저도 한번 온라인 파트너즈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좀 이게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회사의 그 어떤 그 가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같은 방향으로 조화롭게 일치, 얼라인드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으며 글로벌 선도, 프라이베트 이쿼티 운영사와 인베스트 뱅크에서의 투자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돈을 말하자면은 말하면 끌어들이는데 이런 경험 네트워크 바탕으로 차별화된 시각으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확신을 가지게 된 기업들에 장기 투자합니다. 주식을 그냥 단타로 뭐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전력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전략. 온라인 파트너스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피투자 기업과 접촉하면서 IR 개선, 전략적 M&A 및 투자, 비핵심 자산 매각, 자본 구조 개선, 구조 개편, 사업 역량 강화, 성장 전략 수립 등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 협력하는 것을 추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솔루션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루션 부분에 가면은 기업 성장 및 기업 가치 제고 지원, 이 바탕을 보라색으로 한 게 제가 좋아하는 이 스카이 홀딩스 바탕색하고 똑같아서 그게 이상하게 뭔가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매각 지원, 경영권 상속 관련 자문 지원, 화이트 나이트, 백기사란 얘기겠죠. 파트너십. 근데 이 회사가 2021년 1월 1일 수립을 했으니까 2021년, 한 2년뿐이 안 된 회사예요. 설립 자본금이 5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2년 1월 28일인지 700억 원으로 유상 증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활동 사항을 쭉 얘기했는데, 최근 거는 은행 주주 환원율 50%까지 올려야 주주총회 표결도 추진한다. 대출이 이렇게 많은 건 은행이 배당을 안 해서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 이제 어떤 행동주의 펀드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한주주한테는 자본 비율 12%가 넘으면 무조건 주주 환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기 주당 현금 배당 정량해라. 미국처럼 또 자자수를 소각해서 주식 가치를 올려라. 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7대 금융주주의 주주행동 게시한 온라인 이창환 대표. 대형 외국 자본이 크게 들어와 있는 그런 시중 은행의 7대 금융주주의 주주행동을 나섰다. 은행들 대출 성장 줄이고 순이익 50%뭐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끝까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요즘 나오는 SM 박군 행동주의, 한국 증시 저평가에서는 적기는 지급, 온라인 파트너스, JB금융에도 14% 지분 인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뒤에 또 돈을 대는 사람이 누구냐가 또 궁금해지게 만드는데, 그게 아마 KKR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KKR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은행 쪽을 한번 이미 잠정 공시한 내용이었는데, 하나은행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1.9%,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3.6% 하락을 했었어요. 뭐 이런 대출 자산 증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자산이 12.8% 증가했고 부채 13.4%더 증가했고 자본 총계는 4.5%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평 ROI라는 거 보면은 이 자본 회수율이 2%대.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이익 배당을 많이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한번 현금 재무지표로 해가지고 이 아까 자본 BIS 기준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 맞겠죠. 자본 비율하고 뭐 이런 거하고 또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은행은 BIS 기준 8%, 상호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는 4%,
이렇게 되는데 일반 기업인 경우는 50% 이상일 때 해당 기업이 건전하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참고적으로 그 좀 제가 다시 좀 반영을 했습니다. 미 알래스카 상공의 고공물체 또 격추했다. 생 카브랄, 클로이 킴, BBC 뉴스 내용인데 알래스카의 어딘진 모르지만 자관 뭐 중국 거다 뭐 그런 얘기 없이 자관 그 알래스카 상공에 있는 어떤 또 그 고공 물체를 말하자면 격추를 시켰다. 이런 뉴스가 또 그 11일자 오늘 뉴스에 또 나왔네요. 한국의 자동차 공급업체 3기 엘리베마의 미국 첫 공장 오픈. 핸들리 힛손 몽고메리 광고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기가 보니까 어떤 회사냐고 그러면은 완성차 메이커의 그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고 그러면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다. 자동차 및 전기차 부품 제조를 주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합금 주조 가공사업부로 구성되어 합금 사업부, 주조 사업부, 가공 사업부로 구성되어 엔진 및 변속기 관련 부품, 샤시 및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3기, 3기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회사인지. 이게 엘리베마의 그 주지사가 뭐 땡큐 하는 그런 사진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북한 만성적인 식량난 속에 기근 직전. 어저께까지 건국절인가 뭐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바로 또 요즘 심심치 않게 북한 식량난 뉴스들이 해외 뉴스에 또 나타나고 있네요. 38로스 프로그램에서 보고서에서 보면은 1990년대 식량 불안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결론 짓기 위해 양과 가격 자료를 인용하며 인간의 요구와 관련하여 식량 가용성이 최저치를 밑돌았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그 1990년대만큼 지금 좀 안 좋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조 왕조와 같이 이런 왕조 국가는 북한을 저는 김씨 왕조라고 그냥 보고 있거든요. 대기근에도 민중의 반란은 발생하기 희박했다. 그러니까 그 이씨 500년간 그 이씨 왕조도 그렇게 이 초은목피 보릿고개 이런 게 계속 해왔지만은 민중들은 그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것 같다 하니까 반란이나 뭐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DNA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반대쪽으로 뭐 전에 무슨 이 도로에서 무슨 뭐 금괴가 탈취됐다는 북한에서 뭐 이 강도가 발생했다 뭐 이런 뉴스도 한번 나오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자관 독재 정권으로서 불만 세력을 잘 잡아내는 감시 시스템을 북한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열병 하는데 사열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기아 프레스 거대한 다이캐스트로 자동차 제조를 재편성한다. 줄리오 피오 바카리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트라바그 리아토 이탈리아에서 로이터가 전한 내용인데 약 60개의 용접 부품을 단일 모듈로 교체함으로써 테슬라 공급업체 IDRA 그룹과 같은 거대 알루미늄 캐스팅 기계는 제조를 간소화하고 일부 영역에서 비용을 최대 40%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 그 밑바닥이 조립식으로 하는데 이걸 그냥 밑통을 그냥 찍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 배터리가 그 자동차 밑바닥에 들어가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거로 해가지고 테슬라가 싼 가격에 배터리 차, 전기차를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의외로 그 다이캐스팅 업체가 이탈리아에 아주 좋은 그 품질 좋은 그런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일본은 세계 제일의 총 대국의 그 의외의 요인 현대 비즈니스인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일본의 그 제철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쇠는 사실은 제철 기술은 조선 반도에서 넘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가야 때 가야의 그 출토 유물들을 보면은 그 제철 기술이 크게 발달돼 있었던 거로 알고 그 조그만 그 가야 땅덩어리 내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무역을 많이 하고 하냐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은이나 금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돈으로 안 쓰였을 때는 고조선 시대 때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런 철편을 돈 대신 썼던 거 그런 것도 가야에서 만들었던 거로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제철 기술, 이 정령 기술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관 일본도가 잘 아주 뭐 신비하게 휘어지게 말하면 철과 강이 어떻게 잘 합쳐져 가지고 이런 일본도를 만들어내 가지고 됐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총이 들어오면서 총신을 만드는데 이런 쇠를 취급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취리카 카렌이라고 그러는데 재빨리 취리카 카렌했다. 뭐 응용했다는 얘기인지 이게 뭐 번역하는 것도 이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공이 짜낸 것은 강고법이라고 복잡한 제조법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둥근 막대의 외측에 기축한 판상의 철판을 두드리고 굽히면서 겹겹이 감고 마지막에 막대기를 걸으면 총신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화약의 폭발 압력에 견디는 강한 총신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주물로 해가지고 총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특수강도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은 압출로 해서 파이프 같은 식으로 보통 이제 용접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로 돼 있으니까 요즘 현대는 틀리겠지만은 어쨌든 총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이 자기네들은 금방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좀 과거를 들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이 그래도 뭐 자기네가 독자적인 게 아니고 조선 반도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일본의 현재 후쿠오카 옆에 있는 기타 큐슈 도시 북구주시가 이제 공업 도시인데 최초에 거기 제철소가 있었다고 그러죠. 옛날 그런 역사가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넘어간 거가 확실히 맞는 거. 그런 표현은 이 사람들이 숨기지는 요 정도는 간단하게 언급은 그래도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최고 효자는 일본인 상인들이 본 관광객 국적백 특징. 남대문 시장에서 요즘에 다시 풀리면서 얘기하는데 자관 최고 효자는 일본인이라고 최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6호가 사실상 사라지며 매출은 예전만 못하지만 다국적 관광객이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는데 당연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장 이 상인들한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또 물건에 마음이 들면은 자기들이 간식까지도 싸들고 또 좀 먹으라고 내놓고 친숙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는 이제 남대문 시장 길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제 또 이 포장마차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 근처에서 여기 이게 뭐
비버리 힐즈라고 돼 있는, 어쨌든 이 근처에서만 만두도 사 먹은 적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또 제가 잘 갔던 이 냉면집도 있고요.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만약 봐주신 분이 있다 그러면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라고, 뭐 기록할 게 의외로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북 송금에 관한 얘기는 뭐 어쨌든 그 법이 어떻게 됐든 이적 행위로 저는 보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